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수요일 시장입니다. 수요일 시장이 장 초반에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장에서 스페이스 X와 AMD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좀 잠시 설명해 드리면 스페이스 X와 AMD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 시간 외에 주가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AI 칩에 올인하겠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AMD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크게 늘어난 캐펙스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상징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동안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공급 과잉 논란을 눌렀다라는 부분 때문에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이 오늘 뛰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반도체, AI 관련주, 광통신, 전력 관련주 이런 부분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오늘 수요일 시장의 핫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머니코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이 6,600선 장중에 좀 되찾기도 했고 물론 갈 길은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반등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AI 밸류 체인이 또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 어떻게 보면 지수이죠. 12,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 요인들, 최근에 많이 빠진 그 조정의 요인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방증하는 그런 이슈일 수도 있어서 차근차근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메모리인데요. 이제 반도체 메모리 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200 기준으로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에이전틱 AI 시대의 컴퓨트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컴퓨트 수요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GPU, 서버,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지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하이퍼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늘고 있죠. 우리가 오늘 AMD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거의 뭐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양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지치지 않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의 생존 공식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2030년 그렇다 보니까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AI 시대의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AI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사용량이 2030년 되면은 24배로 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퍼스케일러가 이제 설비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누적 투자는 올해부터 30년까지 6조 달러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그동안 시장의 조정세를 가져다줬던 요인들이 좀 우려감이 희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에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단에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LTA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가 되고 있는데 기본 3년에서 5년까지 이렇다 보니까 실적 변동성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또 내년에 이익 성장률이 40에서 5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익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50%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이상 무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동안 투자자의 우려를 반박하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겠는데 골드만삭스의 분석입니다. 일단 AI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장기 호황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단기간에 이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 쭉 미끄러질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영업 잉여 현금 흐름이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AI 투자를 하면서 AI 쪽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현금 주머니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내년 이익이 둔화될지도 모른다라는 게 조정의 원인이 됐었는데 이런 우려감이 사실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선 반영된 주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하드웨어 수요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공격적인 레버리지 그런 또 리스크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무너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빚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그런 공격적인 자금이 점차적으로 이제 줄고 있어서 그런 우려감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빚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시총에서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섹터가 되겠는데 AI 밸류체인이 오늘도 같이 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모멘텀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AI 시대에 더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분석을 했고요.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코리아 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도 지배구조 혁신 관련한 종목들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정책 모멘텀이 붙기만 한다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상승 모멘텀이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이익은 높아지는 게 차츰차츰 확인이 되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코스피 12,000 흔들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되는지 설명했냐면 첫 번째는 반도체, AI, 전력기기, 피지컬 AI입니다. 오늘 이런 섹터들이 동반 오르고 있는데 그런 걸 방증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방산 조선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한때 조방원 굉장히 뛰었잖아요. 하지만 주가가 많이 급락한 상황에서 AI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 빚을 못 받던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 하지만 순환매가 전반적으로 돌면서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라는 점 다시 한번 환기가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모멘텀 때문에 지배구조 혁신 관련주 이런 부분 보시고요. 그동안 지수자 중에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고배당 관련주도 이쪽에 해당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 건설, 백화점 이런 쪽으로 머니코드에서도 옥석가리 좀 해드릴 거고요. K컬처에서 최근 화장품, 미용기기 이런 쪽 호텔 오늘도 GS P&L 관련 주도 좀 준비를 했는데 이런 종목도 선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12,000 흔들지 않은 4가지 이유에 대해서 결정적인 이유를 좀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장이 오늘 반등하는 만큼 그 반등 세력이 지속적으로 후반까지 치닫기를 바랍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한혜정 캐스터 일단 시황 전해주세요. 양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피가 더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갛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비해 상승폭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는데 특히 오늘 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가 5%가량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5% 넘게 오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최근에 미국 ADR로 상장 이후에 25일간의 정보 공개 금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분 가치 부각받고 있는 SK스퀘어와 삼성물산도 오늘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지금 6%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SK스퀘어도 6% 가까운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삼성전기와 LG이노텍까지 빨간불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탑재되는 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MLCC 기판 쪽 지금 최근에 상당히 분위기 좋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이어서 지금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까지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 3.8% 강세 붙어가면서 6,60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분위기 좋습니다. 2.4%가량 올라주면서 800선 안팎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거래 대금이 90%가량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 으로도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면요.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이 5% 가까운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간밤에 이 머크가 실적을 발표했죠. 알테오젠의 기술을 활용한 이 제품의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 지금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 2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소폭이지만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권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권입니다. 오늘도 이 바이오 종목들 견조한 흐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빨간불 들어와 있고 오늘 리노공업과 HLB가 크게 오르고 있네요. 이렇게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코스닥 양시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 간의 쌍끌이 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네요. 코스닥 상황도 함께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던져내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반하되고 있습니다. 2천억 원, 3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반도체도 봐야 되죠. 일단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냈는데 이제 반도체 투자자를 할 때 의심은 그만해라. 확신의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다소 좀 명확하게 이런 입장을 전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7월 들어서 반도체주가 고점 대비해서 34%나 빠졌습니다. 이게 오늘의 그 주가는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까지 종가로 좀 확인을 해본 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이죠.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7월에 22%나 하락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급여일에 사상 최대의 수익률을 냈으니까 그걸 더해도 마이너스 20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반도체가 코스피 하락률에 비해서 더 크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북미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알파벳 여기 확인이 됐고 AI 투자가 그래서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급락한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점인데 그래서 의심이 많으셨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확신의 구간으로 진입했다라는 결정적인 이유들을 또 밝혀냈는데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골드만삭스의 얘기가 좀 약간 비슷해요. 왜냐하면 AI 수요가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내년 재계약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전으로 보면은 한 2024년도에서 2025년도 계약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럼 내년에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말하면 4분기부터 슬슬 시작을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재계약이 됩니다. 그걸 좀 감안해 봤을 때 이 가격이 최소 30%에서 4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때문에 조금 더 실적이 더 가파르게 뛸 가능성을 언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2028년까지 클라우드의 캐파 예약이 사실상 완료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지, 실적 추정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러 가지 반도체 실적을 낼 때 이런 부분이 완료가 돼서 거의 크게 추정치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 증권사에서는 언급을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올해 8월 같은 경우에 빅테크 메모리 충족률이 아직까지도 60%에 불과합니다. 100%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수요가 가파르게 뛰는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경쟁력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또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사실 최근 증시가 많이 밀렸죠. 현금 흐름을 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하지만 이걸 반박하는 주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선호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부분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있는데 과연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왜 자꾸 언급이 되는 것인지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판 공급 때문인데요. 이 기판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고 가격은 또 올라가서 메모리 반도체는 좀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판은 여전히 중심축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리포트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기판주가 사실 전고점 대비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에 비슷하게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LG 이노텍 40%,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60% 정도 떨어졌던가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가 40%, 그리고 EB덴과 AT&S가 한 30%, 유니마이크로는 16%.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으니까 많이 급락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급히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도 있었고 앞서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슷하게 AI 투자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급격히 점수를 좀 내준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판 같은 경우에도 28년까지 고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데 본 거고요. 왜냐하면 AI 서버향의 기판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 올라가고 그리고 공급자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되겠습니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객사가 설비 투자를 늘려야지 자기네들이 물건을 공급받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공동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흔들리지 않는 28년까지 수요가 뒷받침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큰 미스 없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삼성전기, LG 이노텍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삼성전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MLCC 그리고 기판 관련주 이런 부분을 묶이는 거고요. 장기 공급 계약하면서 선수금을 좀 높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대규모로 투자를 하더라도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기, LG 이노텍 주가가 많이 빠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국내 증권사에서 다시 한번 어필하는 이유가 바로 이쪽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메모리와 같이 기판 관련주도 함께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라는 거 오늘의 포인트로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세제 개편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건설 관련해서도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파생된 그런 섹터 오늘 하나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골자만 알려드리면 이제 28년까지입니다. 이 얘기는 워낙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면 1주택 실거주 중심의 매매 거래가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을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좀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양도세 중과 완화, 그러니까 내년과 그리고 2028년까지 일시적으로 좀 완화해주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처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담은 큽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매입 단계를 매입 임대를 보유한 아파트 소유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2028년 이후에 세금을 세게 맞을 수 있으니 그 이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유인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주거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요가 늘 가능성이 있어서 수요가 늘면은 매매 거래가 활성화되잖아요. 이런 건설 바람이 있으니 이와 관련된 인테리어 수요가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세제 개편안의 수혜주는 결국 B2C 기업 대 개인 소비자, 인테리어 관련주가 호황을 맞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서사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결국 아파트 이런 거주자, 거주지에 아파트를 많이 사면서 건설 섹터 안에서도 인테리어 관련주 이런 부분이 호황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LX 하우시스, 한샘, 현대 리바트 이런 종목들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종목들 그리고 이 산업군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수의 국내 증권사들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제 LS증권의 대우건설을 픽을 해봤고 8월에 크리스마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8,000원 목표 주가 유지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는 실적 잘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건축 쪽에서 마진이 좀 잘 나와서 이익 체력을 확인해 줬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어제 주가가 14% 종가 기준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1.5배로 다른 글로벌 원전 기업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흐름들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건 바로 이 세 번째 박스가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수주 목표액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이전에는 18조 원인데 무려 9조 원이나 높여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수주하는 그 금액 27조 원까지 바라봤다. 굉장히 많이 뛴 겁니다. 이걸 보면서 대형 프로젝트 이쪽으로 수주할 수 있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대표적으로 체코 원전, 모잠비크 LNG, 나이지리아 비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라는 점. 왜냐하면 연간 수주 목표를 이만큼 올려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대우건설 최근 시장에서도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기대감이 잡아줄 것이다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장 마감 이후에 파푸아뉴기니 LNG CPF라고 해서 여기 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공시 또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수주가 성장의 촉매세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잘 나와서 건축 마진에 대한 이익 체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더해서 대형 원자 SMR 조금 더 붙어준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쭉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시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변동성을 거치다 보니까 일단 뭐가 좋다라는 꼴이 있더라도 목표주가 하향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8월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목표주가 흔들리지 않았으니 확실한 호재가 수주와 실적에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이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 전반적으로 순환막에 돌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종목 보면 어때요? 라는 포인트로 저희가 이번 주부터 머니코드에서도 다뤄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GS P&L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GS P&L을 직접 분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키움증권의 임수진 연구원인데 연결해서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킴증권 임수진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GS P&L 관심 있게 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 업종에서 최선호주다라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유를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연결 매출액 한 1,590억, 그다음 영업이익 294억을 기록을 했는데, 저희가 2분기 컨센서스가 기존 대비해서 한 25% 정도 상향 조정된 상황에서 20% 추가 상회하는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효과가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 구조적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저희가 그랜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웨스틴 호텔 모두 OCC, 객실 점유율이 92%를 기록을 했고요. 저희가 80% 이후부터는 풀캐파라고 표현하는데 객실 수요가 이미 충분히 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객단가가 올라가는 사이클에 진입을 합니다. 이런 객단가가 올라가는 게 평균적으로 한 5% 이상 되면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하는데 2분기에는 다 더블 디짓으로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효율화 효과도 좀 더해져가지고 특히 그랜드, 저희가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지점 같은 경우에는 OP 마진이 전년 동기 12.9%에서 16.5%까지 좀 올라갔고, 이러한 요소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P&L의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외래 방한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2분기에 증가를 했는데, 이 얘기가 결국에 GS P&L 단일 종목에 대한 약간 호재라기보다는 호텔 전반적으로 좀 내용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ADR 사이클 안에서 뭐 호텔 업종이 굉장히 좋은데 특히 P&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캐파에 이미 도달한 상태고 지금 하반기 추정치도 뭐 컨센서스 상으로는 좀 많이 약간 부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향 여지도 좀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을 좀 지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셨군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적으로 업황은 좋긴 한데 사실상 그동안 주가가 너무 못 가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주가 정상화의 과정을 착착 밟아 나갈 수 있을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주가는 업황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이라든지 호텔 업종뿐만이 아니라 뭐 코스닥 업종 전반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진행되고 있어서 좀 소외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유료 할증료 인상에 따라서 뭐 중장거리 노선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유럽권 고객 비중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요 이탈이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지 않냐? 약간 이런 우려가 있었으나, 예약률 등을 살펴봤을 때 3분기 수요도 매우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필요한데, 저희가 27년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인바운드를 가장 보수적으로 성장세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멀티플 10배 수준으로 뭐 엔터, 레저, 전체 섹터 안에서 가장 저평가된 국면에 좀 진입했다. 업황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가가 이렇게 싸졌을 때는, 반등 기회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GS P&L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 7만 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4거래일 상승하고 있고 실적 호전주이고 앞으로 주가 정상화 과정을 잘 밟아 나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의 임수진 연구원 연결을 해봤습니다. 관심 종목 이런 부분 좀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SKC 굉장히 오래간만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SKC 동박의 시간이 왔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이걸슨 연구원이 제시를 한 겁니다. 커버리지를 게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만 4천 원이고 새롭게 제시한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마이너스 난 것처럼 보였지만 적자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동박의 시간으로 적은 거와 봐서 동박이 그래도 잘 나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데이터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말레이시아 쪽 가동률이 높아지고 고정비는 좀 커버가 되면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박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동박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작년에 2만 5,890만 톤에서 이게 4만 4,800 쪽으로 이제 높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만 봤을 때 73% 급증하는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가 또 유리기판 사업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패키지, 기판 소재 업그레이드는 결국 유리 쪽 소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완료 이런 부분도 되면서 재무 부담 낮아지고 있는데 부채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리포트에 좀 눈에 띄었습니다. SKC 동박의 시간이 왔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주가 상승을 끌어당길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코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자형 성장 최대 수혜라고 하는데 일단 시장 실적의 하방 이런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건 지역 화폐이고 상방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는 메탈 카드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코나이 하면은 지역 화폐 이런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일단 국가 지자체 예산이 좀 고착화되면서 이게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은 선호할 수밖에 없겠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대리해 주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죠. 그리고 관리도 쉽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선호하고 있고 소상공인도 선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주체들이 사회 활동하는 주체들이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좋아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정치와 또 무관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이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상방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냐? 메탈 카드라는 건데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엑스머니를 채택해서 이런 부분이 좀 화제가 됐는데 글로벌 1위 기업을 어떻게 보면은 잠식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또 모멘텀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메탈 카드라고 하면 플라스틱 카드를 대체한다기보다는 보다 핀테크 업체들의 주력 상방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쟁이 심화되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흐름들도 많아지면 동사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메탈 카드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카드에 대한 그런 느낌 드시죠. 그런데 이 수요는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역 화폐가 든든한 하방을
지켜준다면 메탈 카드로 이 상방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화제성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보시고요. 이건 역시 코나아이도 IBK 투자증권 이 연구원이 새롭게 커버리지를 개시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머니코드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가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날이죠. 오늘 좀 호재에 민감해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오늘 시장은 지금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전일 뭐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가 추세가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뭐 약간 그 커플링 현상 같은 부분들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 시장이 계속 뭐 조정을 보고 하락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방향이냐 이제 하락 방향이냐. 물론 이 다우 지수나 나스닥 차트하고 우리 차트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상승할 때 다우 지수는 박스권에서 있었고 지금 다우 지수가 정배열을 지금 가는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 역배열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이 시장이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가 종합 지수의 어떤 포인트를 잘 보시고 거기에 가장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오늘은 보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주도하는 우리가 보통 시총이 삼성전자가 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떤 지수에 어떤 영향을 같이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늘은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모습으로 지수대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테마가 뭐냐라고 뭐 주도주가 뭐냐라고 여러분들께서 물으신다면은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 반도체가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의 주도주는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지표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항상 거쳐가야 되는 그런 어떤 라인들이 있지만 그 라인에서 좀 강하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강하게 지지한다라는 건 뭐냐면 거쳐가야 될 라인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고점을 좀 높여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이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잘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뭐 팔란티어 관련해서 오늘 주가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 지금 보면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선주라든지 요는 데이터 센터 관련한 요런 종목들 그리고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대부분 종목들이 쉽게 말하면은 자기 팔을 자기가 흔드는 그런 어떤 형태이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면 시장이 그동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종목에만 집중되어 있던 수급들이 지금은 약간 분산되면서 그런 종목들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조금 더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수급이 있는 종목을 잘 선택해서 그 종목의 흐름을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하이닉스의 방향은 일단 지금 보면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은 올려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이 가장 기준점을 보면은 보통 이제 30분봉을 많이 보거든요. 그 라인이 지금 올라서 있기 때문에 이 160만 원대에서 잘 유지가 된다면은 충분히 180 또는 뭐 200 라인 요는까지도 시도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지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7,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런 어떤 흐름들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전선주 뭐 대원전선이라든지 요런 종목들 또는 이제 그 로봇 관련한 종목들 조정을 보고 있는 요런 종목들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는 그런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잘 저희가 관찰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의 상승세 반갑죠. 이런 반가움이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업시킬 수 있고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전략으로 다음 코너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반도체 거인 AMD가 2분기 매출 11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0% 폭등했다. 데이터 센터 매출만 107% 치솟았고 전체 순이익은 23억 달러로 훌륭한 실적을 냈다. 성장의 핵심은 AI 반도체 수요 폭발이다. AMD는 2028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2조 달러로 팽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엔비디아에 맞서 메타, 오픈 AI 등의 렉스케일 AI 시스템 헬리오스 공급도 선언했다. 하지만 장 마감 후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는 큰 폭으로 급락했다. 3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의 극단적 기대치였던 14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실적 발표에도 과도한 시장 기대감이 발목을 잡았다. 네, 뭐 오늘 SK하이닉스 한 5% 정도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300만 원에서 275만 원으로 낮춰 잡은 그런 찌릿한 흐름은 있었는데 그래도 무관하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 나타나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삼전 닉스가 올라가주고 AI 밸류 체인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폭이 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8월 전략을 세워드리는 거고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뭐 목표 주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흔들 때 굉장히 좀 긴장해서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12,000까지는 목표로 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흔들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최근 보면은 코스닥은 뭔가 좀 탈출한 느낌도 들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전통적으로 코스닥을 좀 더 선호하고 개별 종목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늘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하락장에서도 그전 상승, 4월달 상승에서도 좀 소외됐었는데 이번 하락에도 똑같이 하락을 하면서 많이 뭐랄까 심적인 그러한 그 상실감 뭐 이런 것들 좀 뭐 계좌도 털렸지만 이 심리 멘탈상의 그런 상실감도 상당히 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시장이 이번 7월, 6월 21일부터 시작된 하락장이 마무리되면서 그 와중에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은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확실한 것은 이제 순환매가 좀 들어왔고 국내에서도 이거 지금 차트가 열려 있네요. 순환매가 일정 부분 미국만큼 세지는 않지만 돌고 있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이제 세 가지 지금 지수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코스피 200 시총가 중 그냥 코스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에 절반 이상이 삼전 닉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 선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200인데 동일가중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n분의 1로 나눠 놓는 겁니다. 소위 n빵 지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보시면 저 위에 붉은색인데 이 하락 기간 동안 보시면 상대적으로 시총가중보다는 덜 빠졌다. 네. 거의 보합으로 가고 최근 들어서 반등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게 이제 코스닥 150인데 보시면 오를 때 못 오르더니 빠질 때는 똑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요 며칠간 코스닥이 확실히 좀 힘을 내주고 있다. 그래서 저 동일 과정을 좀 쫓아가려고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시장이 4, 5월 달에 반도체 몰빵 이것의 그런 추세 흐름에서 일정 부분은 조금은 완화되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 사이 많이 못 오른 오히려 더 많이 빠진 그 분야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미국 시장의 흐름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듯이 그것을 얻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7월 말부터 시작됐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투자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죠. 네. 뭐 이런 것들 자체도 수급을 조금 더 이게 반도체에 몰려있던 수급을 전반적으로 좀 분산시키는 효과들이 나왔다라고 본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좀 시장의 흐름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오늘도 4거래 연속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일단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앞서서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증시가 이렇게 오를 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뒷받침이 되는데 최근에 화제가 되는 건 세액 공제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잖아요. 저희 머니코드에서도 오늘은 인테리어 관련주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sek터 좋게 보세요? 제가 말씀 주신 대로 올해 7월 달이 주로 중요한 것이 소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1차적으로 발표가 되는 네. 거고요. 이것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 이제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부 안에 윤곽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럽고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된 것이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국내 생산 세액 공제. 이것이 이제 조세특례법상에 새롭게 신설이 됐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생산할 때 세제 혜택을 좀 더 세게 많이 주자. 그러니까 네. 국내 우리도 일종의 리쇼어링이죠.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강조하는 법안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총 6개 업종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2차 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총 6가지인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대부분 코스닥에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죠. 그런 것들이 어제 코스닥 랠리를 좀 더 강화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제가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제가 늘 이제 하반기를 보고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의 수혜가 본격화될 테니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담아서 가보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재경부 이 세제 개편안 내용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에서 후퇴한 또 이소영 그 민주당 의원의 애초 당초 법안에 비해서도 많이 후퇴한 그러한 법안, 그 소위 이제 그 안이 나왔습니다. 이건 결정적으로 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제 이제 이소영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럿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1년 전 이맘때로 돌아가 보시면 그때 상법 개정안 얘기 나오면서 배당 분리과세. 예. 그거 갖고 한번 엄청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네. 8월 달에. 그때 그래갖고 엄청 화들을 내고 뭐 재경부 장관 부총리 불려 나와갖고 PER, PBR 헷갈리고 막 기억나시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때가 딱 지금 이맘때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소위 산업진흥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1년입니다. 그래요. 그게 1년마다 이맘때가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도 그랬을 때 투자자들이 막 화를 내니까 재경부 장관이 쓸 꼬리 내리고 상당히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마찬가지로 이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갖고 지금은 국회의원들을 괴롭힐 때다.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열심히 전화하셔갖고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 재경부 이 법안 너무 약하다. 네네. 제대로 좀 다시 만들어내라. 또 내지는 수정을 좀 잘해라. 라는 압력을 가해 주신다면 이것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가 4, 5월 달에 한번 봤지만 이게 우리말에 이런 그 유명한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혼자 날아가니까 4, 5월 달에 엄청 빨리 올라갔지만 그 뒤 후폭풍이 어땠습니까? 많이 사실은 그냥 9,000대 찍고 그냥 바로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9,000대를 찍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12,000까지 가서 안착하는 게 목표라면
많은 기업들이 같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PBR 1배 미만 종목이 75%나 되거든요. 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 이익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이 이번 법안에 좀 더 강하게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것들을 지금 남은 아직 11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열심히 전화를 우리한테 투표권이라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들한테 열심히 연락하시면은 아마도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훨씬 더 진일보하고 시장이 원하는 그러한 그 법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시름시름 앓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블룸버그였던 거예요. 한국장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블룸버그인지 아무튼 그렇게 블룸버그에 맞습니다. 그렇죠. 칼럼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받쳐주면 날 수 있는 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돼야지 코리아 정상되고 프리미엄으로 맞습니다.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려면 이제 반도체 투자 같은 거 좀 살아나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1등 그런 뭐랄까 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대형주 실적 발표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 이렇게 빅테크 이런 실적 발표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 위주로 주가는 좀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결국 국내 반도체에는 긍정적일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주 다행스럽다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업체만 주가가 날아가고 하이퍼스케일러 주가가 못 날아가면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못 벌 거니 결국은 그것은 반도체에 투자하는 투자 규모가 생각보다 빨리 꺾일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거기에 녹여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메모리를 엄청 많이 사줘서 투자를 많이 해준 것이 그쪽 분야, AI 클라우딩 분야에서 매출이 엄청 잘 늘고 있구나. 그러면은 현재 많이 과하다 싶을 정도 투자하는 것이 미래에 더 큰 매출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이번 2분기에 투자자들에 줬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행이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왼쪽에 있는 차트가 뭐냐면 미국의 전통적인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3사의 AI 클라우드 이 세 회사가 꽉 잡고 있죠, 시장을. 근데 이들의 분기별 매출이 전분기도 대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39%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었는데 이번 2분기에는 무려 48%, 46%의 성장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무리해서 투자할 만하네라는 투자자들한테 희망을 줬다라는 측면이 다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측에 우리 반도체의 먹거리가 되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 투자가 당초에는 한 38% 성장 올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분기 들어가는 초입에는 상당히 83%, 지금은 93%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원래는 연초에는 한 15% 성장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에 한 33%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가 돈 되는 데에다가 더 많은 돈을 지금 넣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다려주면 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것 측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어젯밤 미국장에서도 소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최근 4일간 한 12%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졌다가 지금 12% 반등을 내주는 것도 결국 아까 멀리 가려면 다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돈을 잘 벌어야 우리 메모리 투자자들도 메모리 회사들도 돈을 계속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흐름 자체가 같이 가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게 증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는 드는 생각이 그 장기 금리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혹자는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 장기 금리를 한 10배를 곱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욕탕 사우나에 들어갈 때 그 온도라고 생각하면 뭐 47도, 50도 같은 거 홀라당 화상을 입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비유해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은 너무 뜨겁잖아요. 50도, 그러니까 5%라고 해서. 이게 사실 AI 투자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제일 걱정인 것들이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8, 9월 달은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고 미국 중간선거 때문에 좀 걱정스럽다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 7월 달에 많이 미리 두들겨 맞아서 8월 달에 좀 좋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 기회를 가진 것은 정말로 천만다행인데 여전히 시장에 이제 우려될 변수가 첫 번째로는 이 장기 금리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엔화 환율의 이제 흐름일 텐데 이 장기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장기 금리가 통상적으로 5%를 전후해서 주식 투자자들한테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하죠. 보통 2에서 4%대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 경기가 좋아지니까 주가가 같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X축이 미국의 10년물 금리입니다. 점선이 찍혀 있는 게 5%고요. 그러니까 왼쪽 편 5% 왼쪽인 2, 4%대는 저 Y축이 뭐냐면 코릴레이션입니다. 주가하고 금리의 코릴레이션인데 0 이상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마이너스로 나눈다는 건 달리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 미만일 때는 점이 다 어디에 찍혀 있냐면 0 이상에 찍혀 있죠. 결국은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환경인데 5%가 넘어가면은 저 아래쪽에 우측에 잔뜩 찍혀 있지 않습니까? 5%가 넘어가면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주가는 떨어졌다라는 과거의 경험이 늘 있었다라는 네.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5%를 근방에 좀 와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는 뭐 한 4.7 아래 4.62, 63까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 미국이 국채 찍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물가 불안도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향후 우리가 열심히 지켜봐야 할 유일한 변수 중에 하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금리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이를 지켜보시면서 지금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환율은 또 4원 정도 더 떨어지네요. 그래서 1,424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리 환율 보면은 요즘에 엔화가 그렇게 좀 뜨거운 화제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엔화 가치를 방어한다라는 이슈가 핫한데 미국이 굉장히 셈 잘하는 국가인데 뭔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공조하겠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좀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릴게요. 1차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이고 일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잠시 도와주는 거다. 굉장히 이렇게 으르렁거렸었잖아요. 예, 과정까지. 그렇게 또 얘기했고 베센트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미국이 내 코가 석자입니다. 무슨 아까 봤지만 미국의 장기 금리가 저렇게 5% 넘어가려고 그러고 30년 금리가 5.3을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제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장기 금리, 그 장기 국채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역시, 그러면 예. 금리가 더 많이 위로 튈 수밖에 없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이 미국 국채 보유국 1위 국가입니다. 고객사. 예. 근데 지금 네. 일본이 지금 안 그래도 좀 물가도 올라가고 지금 유가 때문에 에너지 수입 물가 올라가고 부담스러운데 지금 여기서 계속 미국 국채를 사줄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내다 팔지 않겠냐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베센트 장관이 10여 년 만에 미일 공조로 엔화 강세로 전환시키려고 애를 썼다 보셔야 될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일본 잘다라고가 아니고 미국이 자기들의 지금 국채 발행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2024년도 7월경, 8월경 한 달 사이에 엔화가 강세로 거의 13% 강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쭉 아래로 내려온 게 강세입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지금 코스피가 그때 15%나 빠졌었죠. 네. 이때 상당히 우리가 그래갖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엔캐리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유사한 걱정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보시면은 우리 파란색 코스피가 미리 빠졌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먼저 두들겨 맞아서 조금은 이제 소위 여유, 이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어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일본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것 같지 않아서 일본은행이 이렇게 놓고 보면 엔화 약세 배팅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장기물 금리가
다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약간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엔캐리드 트레이드 청산이 악재이긴 하지만 단기 이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건 장기적인 악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거야 이슈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엔화 강세로 와서 빨리 이것이 해소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의 장기물 국채 금리 열심히 지켜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엔화, 이 외환 시장에서 엔화 강세가 얼마나 빨리 올지 아니면 이것이 약세를 지속할지 여부도 이것이 금리에 영향을 미칠 거라서 이것이 우리가 당분간 쳐다봐야 될 주요 지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좀 굉장히 슬픈 현실을 마주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악재가 오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 상황에서 무기가 있다. 그거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데에 따른 밸류 매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같은 충격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반영됐고 주가 많이 떨어져서 좀 어느 정도 룸은 있구나라는 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나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의문점은 있긴 하지만 8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늘 이게 갑자기 8월 됐다고 확 전략이 바뀔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몰빵 투자는 지양하시길. 그것은 이번에 4월 달에 한번 크게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당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투자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내부적인 요인에 집중하자. 그래서 순환매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자.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 전화번호 찾으셔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제대로 된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작년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마다 레벨업 되는 걸 봤잖아요. 그때는 반도체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지수 전반적으로 갔었습니다. 마찬가지를 우리가 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우리가 지금 이 여름에 집에서 편안히 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송재규 대표님이 그렇게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주가 부양을 위해서 정책 모멘텀이 절실한 그런 코리아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지금 현재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8월 전략 잘 좀 도움 주세요. 네. 그래야지 정말 이제 만선 좀 갈 길이 멉니다만 부지런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전략 세워주신 분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간밤 팔란티어가 호실적을 발표했고 AI주들의 연이은 긍정적인 실적에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넘게 오르면서 이 분위기 영향 그대로 받아가며 우리 시장도 프리마켓에서부터 반도체 투톱이 5% 넘게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강세를 띠면서 코스피는 9시 30분경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현재 지수 흐름도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4.3% 넘게 상승하면서 6,638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점을 6,080선까지 낮췄는데 현재는 전기, 전자, 반도체 메모리 단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800선을 장중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면서 2%대 강세 받아가고 796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고래일에는 외국인이 전기전자단에서 좀 크게 팔아치웠는데 오늘은 전방위적인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3,008억 원대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2조 7천억 원대 현재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6,500억 원대 오늘 팔졌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개인이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3,100억 원대 현재 사저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2,300억 원대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13% 소폭 내리면서 1,424원 선에 거래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한번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통신 본업의 수익성 회복과 더불어 AI 데이터 센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올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T는 오늘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4조 5,091억 원, 영업이익 5,660억 원과 당기순이익 4,66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해킹 사태 관련한 비용 집행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67.3% 늘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사업은 SK텔레콤의 주요 사업 가운데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2분기 관련 매출은 가동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92% 넘게 증가한 3,0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30년까지 7,500억 원 출자를 목표로 데이터 센터 사업 개발을 전담하는 SK하이퍼를 지난달 설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상승 탄력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96,000원 선에 거래됩니다. 이어서 KT 1% 넘게 오릅니다. 52,900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LG U+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1.6%대 비슷한 정도의 상승세 보이면서 1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하이브로자임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의약품 피아주사 제형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에 ALT-B4를 적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한 품목 피아주사 제형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독점 권리를 부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LT-B4는 기존 정맥주사 제형을 피아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계약 규모는 선급금과 개발, 허가, 상업화 단계적 기술료를 포함해 최대 약 5,219억 원 규모인데요. 알테오젠은 ALT-B4가 적용된 제품의 첫 상업 판매 이후 발생하는 순매출액에 대해선 별도의 판매 로열티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번 계약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 플랫폼 기술 수출 성과를 올렸으며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알테오젠 3.9% 넘게 오르면서 27만 7,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단에서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펩트로는 어제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나섰습니다. 3.5% 넘게 떨어지면서 16만 7,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가켄바이오 0.3% 강보합권에 거래됩니다. 오늘 등락을 거듭하면서 변동성 보이고 있고요. 11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미국 테슬라의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 모듈 전량 공급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달 사이버캠용 카메라 모듈 양산에 들어갔으며 LG이노텍은 연내 생산에 착수할 걸로 보이는데요. 사이버캡은 차량 운전석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차세대 역점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버캡에는 대당 8개 카메라 모듈이 장착될 예정으로 두 회사가 따낸 초기 생산 물량은 2만에서 3만 대가량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 CEO가 향후 사이버캡을 연간 200만 대로 규모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만큼 본격 생산 단계에 접어들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공급하는 물량 역시 수조 원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삼성전기 오늘 장 초반부터 가장 크게 튀어 올랐는데 12%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갑니다. 133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LG이노텍 15% 넘게 역시나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6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계속해서 좀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도 현재 상승폭에 있어서 변동성을 띠고 있지만 여전히 빨간불 장세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어제 빠졌던 반도체, AI 관련 테마들이 강하고 약세장 안에서 강했던 로봇과 제약바이오단은 오늘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순환매 양상 속에서 여러 업종이 좀 올라와주고 있는 이 상황
상황 마지막까지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와 장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도 그 분위기를 받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중 내내 더 강합니다. 지금 미국 ADR로 상장 후 25일간의 정보 공개 제한 기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데 잠시 후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DB하이텍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도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공급 계약 체결했던 삼성전기 그리고 테슬까지 오늘 고수들의 장바구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SK하이닉스와 DB하이텍 관련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지금 SK하이닉스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주주 환원책이나 액면 분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좀 사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시게이트,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이렇게 그 스토리지 업체들이 아직 초강세를 유지하면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지만 시세는 살아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이어서 보는 게 아니라 원래 뭐 미국 시장을 지표로 당연히 봤지만 현재 시점에서 만약 미국 시장이 한국이나 일본 시장보다 약하다면 한국이나 일본 시장이 주도 지수이자 주도 섹터겠죠. 섹터가 포함된 거겠죠. 근데 지금은 미국 지수여서 보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도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웨스턴 디지털이라던가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샌디스크가 지금 아까 말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본의 키오시아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지금 추세가 계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5개월 선이고요. 월봉으로 쫙 보시면은 샌디스크가 10개월 선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도 5개월 선이고요. 보시면은 뭐를 보시면 되냐면 강도를 보시면 됩니다. 웨스턴 디지털도 5개월 선이죠. 10개월 선까지 닿지도 않았어요. 샌디스크 빼고는. 10개월 선까지 닿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5개월 선이에요. 자, 일본의 키오시아는 어디까지 왔죠? 10개월 선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분홍색이 10개월 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를 보십니다. SK하이닉스도 10개월 선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샌디스크 제외하고 나머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가 5개월 선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전선이 하나 더 앞에 있다고요. 걔네가 1등 주고 키옥시아랑 SK하이닉스가 2등 주예요. 지금 삼성전자도 뭐 마찬가지예요. 뭐 SK하이닉스를 보고 있지만 사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도 10개월 선까지 지지를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이 5개월 선을 지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는 10개월 선을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하여서 지금 아까 언급한 종목들이 5개월 선 지지가 확인된 뒤에 거기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이랑 일본 종목은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까 말한 미국 종목들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한 단계 전선은 아래지만 올라가는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지금 현실적인 목표 주가는 200만 원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마디 지수 때인 200만 원이자 5개월 선 근처인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이게 움직이면서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치를 확인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200만 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주주 환원책을 피던 아니면 주주 환원에 지금 여지가 없이 그거를 성장에 투자를 하던 SK하이닉스는 지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호재로 먹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지금 추세가 박살나가지고 떨어지고 있으면은 주주 환원을 하는 게 안 먹히겠죠. 악재로 작용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추세는 살아있다. 그리고 미국 종목을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이고 미국 종목이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SK 하이닉스도 지금 현실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200만 원 선까지 반등. 그러니까 주당 한 33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이 나오죠. 그 정도 선에서는 일단 지금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 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상승 추세가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나 주주 환원책 같은 이야기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200만 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뭐 떨어져서 손실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백지 상태라고 하면은 신규 매수 기회입니다. 뭐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DB하이텍은 다 까먹었죠. 자, 아까 전에 뭐 쫙 보였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인지. 그거는 가늠하기 너무 쉽잖아요. 이동평균선이 더 짧은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수록 1등주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얘네가 1등 그룹이고 그 다음에 샌디스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키오시아 2등 그룹이죠. 5개월 선, 10개월 선. 그 다음에 DB하이텍은 몇 등 주겠어요, 그러면? 3등 주죠. 어디까지 빠졌어요? 20개월 선까지 빠졌잖아요. 제일 약하죠? 제일 약한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반등의 세기를 생각해야죠. 1등 라인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게이트,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이런 업체들이 5개월 선을 깨고 10개월 선까지 가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0개월 선 깨겠죠. 그렇죠? 그게 3등주의 운명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2026년도 5월 달에 24만 원 갔다가 지금 9만 원으로 이건 반토막이 더 나버렸죠. 지금 반토막이 더 났는데 반토막이 더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위치가 3등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의 기회는 되죠. 왜냐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다 주요 이동평균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1등주는 5개월 선에서 지금 매수 기회, 2등주는 10개월 선에서 매수 기회, 3등주는 20개월 선에서 매수 기회. 지금 정확하게 딱 자로된 듯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우연인가요? 모든 게 우연일 수가 있나요? 이 그 뭐 지정된 종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오늘 특징적으로 찝었는데 전부 다 이동평균선에 자로잰 듯이 지금 지지받고 있잖아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 20개월 선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 목표 주가가 10개월 선이겠죠. 머리 위에 있는. 지금 현재 리얼타임으로 1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키옥시아까지 1, 2등주로 내려오는 이 흐름 라인이 다 반등을 한다고 하면 DB하이텍도 3등주지만 반등을 하겠죠. 근데 이제 반등의 목표치는 지금 현재 11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타이밍은 맞지만 상승 탄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종목 전략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스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현대차가 1순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2주 신저가 경신 후 그래도 5거래일째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고수들 수익 내면서 팔아 던지고 있고요. 오늘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미국의 섹션 232조 관련해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폭 켜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 오름세고요. 여기에다가 제주반도체와 LG전자도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고수들의 매도 장이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중에서도 OCI 홀딩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OCI 홀딩스 많이 올랐는데 이거 팔아야 될지 보유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OCI 홀딩스는 뭐 언제 샀느냐에 따라 틀린데 지금 이것도 이제 매수 기회가 왔죠. 백지 상태라면은. 이제 백지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한 대로 주가의 하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물리신 분이 대부분일 거라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백지 상태 혹은 뭐 지금 매수를 물을 타가지고 지금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빠져나올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 근데 지금 인간이 또 마음이 다 변하는 거 아시죠?
지금은 다 막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조금만 오르게 하면 다시는 계좌 폐쇄하고 주식 안 할게요. 하다가 지금 며칠 오르니까 또 욕심 생기시죠? 그렇죠? 정고점까지 가지 않을까.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상한가 가까이 나오고 또 추세 이어가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근데 원래 계획한 대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빠져나올 작정이었으면은 빠져나오는 게 지금 상식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전체적인 전략 얘기였고 OCI 홀딩스는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 만드는 업체고 하나솔루션이 이제 셀 모듈 만드는 업체잖아요. 뭐 지금 OCI 홀딩스가 이제 재료를 만들고 이 하나솔루션은 아무래도 그 뒷부분이라서 약간 다르지만 같이 움직이죠. 근데 지금 OCI 홀딩스가 대장주입니다. 이것도 가리기 쉽잖아요. 월봉에 그냥 긴 차트로 한 번씩 보는 거죠. 어디 위치에 있나. OCI 홀딩스는 10개월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어디까지 빠졌어요? 20개월선 밑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강한 거예요? 업스트림이라고 보통 하죠. 앞부분이 업스트림이 강한 거잖아요. 다운스트림, 뭐 미들스트림 쪽인 이 하나솔루션보다는 폴리실리콘 쪽이 강세인 거예요. 재료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폴리실리콘 재료가 지금 중국이 저가로 공사해가지고 다 장악을 했었는데 그 폴리실리콘 쪽도 지금 OCI 홀딩스 국산 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쪽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뭐 이건 기본적인 얘기고 여기 다 녹아 들어가 있죠. 차트에. 어쨌든 10개월선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으니 아까 뭐 업종은 다르지만 반도체로 따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일본의 키오시아 그리고 미국의 샌디스크 정도네요. 기술적으로는 10개월선 지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지금 반등의 어떤 그 현실적인 목표는 그 다음 이동 평균선으로 잡는 것이 현실적이죠. 지금 현재 5개월선이 27만 원 정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움직이겠죠. 그렇죠? 올라가면은 이 5개월선이 위로 꺾이고 내려가면 5개월선이 살짝 아래로 꺾이겠죠. 5개월에 계속 녹아드니까요. 평균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27만 원, 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현실적인 목표 주가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긍정적인 흐름 이어갑니다. 업종도 전방위적인 상승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버블맵 상으로도 대부분 빨간불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버블의 크기가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4.7% 넘게 올라줍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올랐죠. 프리마켓에서부터 좀 강세 탄력을 보였는데 SK하이닉스가 현재도 6에서 7%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외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전거래일에 쉬어갔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오테크닉스와 주성 엔지니어링 또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금융단도 현재 흐름이 좋고요. 오늘 전기전자가 반도체보다 더 크게 튀어오릅니다. 8%대 현재 업종지수가 오르고 있는데요. 안에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호재를 받아가면서 오늘 오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단은 오늘 보합권에 거래됩니다.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알테오젠이 개별 호재를 소화하면서 3에서 4%대 상승하고 있고 펩트론이 전거래일에 크게 오른 만큼 오늘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이외 운송물류단 현대차나 방산 종목들도 오늘 강하고요. 로보틱스 관련해서 기계 장비단에서는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오늘 종목별로 차별화된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 섹터로 전기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전기전자단 안에서 특히나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흐름이 아주 눈에 띕니다.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호재가 있었죠. 어제 알려진 소식이 테슬라의 무인 택시에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 모듈 전량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앞으로 연간 200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게 현실화가 되면 이 두 기업의 물량이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두 종목은 최근에 MLCC와 기판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좀 LG이노텍은 로보택시에 좀 눈에 해당하는 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좀 기판과 관련해서 로보택시까지 좀 붙은 이상 지금 좀 매수를 해봐도 되는 좀 좋은 타이밍일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6월 달보다는 훨씬 좋은 타이밍이죠. 자, 지금도 여러 가지 호재로 인식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자동차 전장 분야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기, LG노텍이 원래 이게 뭐 신분 상승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사실 그쵸 신분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약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 약간 아래 등급으로 보니까 주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이라는 회사 자체가 무슨 신분이 낮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얘기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왜냐하면 삼성전기, LG이노텍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애플의 아이폰이나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뭐 얼마나 탑재가 되냐, 카메라 모듈이냐, 기판이. 그러니까 이른바 카메라 부품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갤럭시, 아이폰, 핸드폰 부품주들이었죠. 근데 거기서 넓어진 거죠. 데이터 센터용으로 MLCC가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용으로 기판이 들어가고 이제 전장용, 자동차 전자장치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핸드폰 부품주로서의 부과됐던 PER보다는 훨씬 더 높은 PER을 줘야겠는데 이런 거죠. 기본적인 분석상 PER, PBR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건 기술적 차트 분석이고. 근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란 거는 여러분들 이번에도 느끼시지 않았어요? 언제나 호재나 악재는 다 있어요. 6월 달에는 호재가 엄청 많았겠죠. 호재가 많았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호재를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췄겠죠. 이때도 악재도 수두룩히 있었는데 다 없어졌겠죠. 안 보였겠죠. 지금도 악재가 있는데 호재가 더 얘기되고 있죠. 왜냐면 오르니까. 근데 타이밍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과열권에서만 안 사도 주식 투자는 반은 성공이라고. 지금 6월 달에 이렇게 보조지표 과열권이 뜨거울 때 사는 게 얼마나 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불리한 때 사는 것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열이 다 식었잖아요. 과열권 밖으로 빠져나왔잖아요. 보조지표가. 지금 아까 전에 언급한 모든 종목들이 보조지표 과열권에서 다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언급한 모든 종목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과열권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타이밍이죠. 지금이. 그렇다고 지금 보조지표가 과열권에서 빠져나왔다고 무조건 저점이 출현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10개월 선이라던가 20개월 선이라던가 5개월 선이라는 중요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삼성전기도 지금 10개월 선까지 떨어져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한 15만 원 선까지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판 쪽 종목들이 자동차 전장 관련해서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강세 탄력 받아가긴 하지만 일단 가열권에서는 빠져나온 만큼 6월보다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섹터로 건설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했고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여러 모멘텀이 있는데요. 일단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고요.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 또 여기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 긴장이 좀 해소가 되면서 중동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붙고 있습니다. 오늘 대우건설이 크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0% 넘게 오르면서 오늘 굉장히 강하고요. 이외 GS건설이 예정했던 대로 2028년까지 1.2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면 좀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연달아 계속해서 좀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여가고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특징 종목 한 가지 정도 살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우건설이 화끈하니까 952% 올랐다 352%까지 600% 빠졌으니까 재밌긴 한데 자 저런 너무 변동성이 심하죠. 못 따라가요. 자 GS건설 지금 보겠는데 GS건설은 한계가 있어요. 5만 원 선 여기가 마의 벽이에요. 지금 2011년도 13년도네요. 13년도에 20년선 아래로 빠진 다음에 20년선 아래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 뭐라고 했죠 제가? 코로나 때보다 주가가 밑으로 가 있거든요. 지금 2020년도 주가 밑으로 가 있어요. 밥그릇이 깨진 거예요. 자 어쨌든 20년선 밑으로 간 뒤에 보세요. 지금 20년 동안 20년선 절대 못 뚫죠. 지금 보시면 20년선에 머리 받고 다 떨어지나 이 꼬리가 이게 우연인가요 이게? 이번 연도도 보세요. 이 꼬리를 여기다 딱 맞춰가지고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게 우연일 리가 없잖아요. 자, 20년 선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선이 한계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5만 원 선을 지금 그 목표 주가로 삼고 일단 월봉으로 왔더니 20개월 선의 지지가 있네요. 그렇죠? 주봉에서도 60주 선의 지지가 있네요. 일봉에서도 지금 21선을 회복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2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5만 원을 목표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건설과 좀 전방위적인 상승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다음 꼬마 버블도 한 가지 뽑아주시죠. 네, 건설 기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캐터필러가 애벌레죠. 캐터필러가 지금 뭐 어저께 간밤에도 급등했지만 지금 2년 동안 상승률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2배 이상 갔거든요. 지금 캐터필러가 가는 게 캐터필러 원래 그 건설 기계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HD 건설 기계라던가 이런 게 연동성이 높긴 한데 저기는 완전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건설 기계가 지금 좋고 만약에 지금 이란과의 그 전쟁이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재건주가 뜰 테니까 그런 거에 이제 기대 가지고 보는 건데 HD 건설 기계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난 게 HD 건설 기계가 이제 분할해서 2017년에 새로 상장됐잖아요. 위에 뭐 딱히 뭐가 없어요. 그렇죠. 백지죠. 여러분들 백지 상태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게 더 쉬운 거 아시죠? 그 굉장히 뭐 곤조 있으신 사장님들은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HD 건설기가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있죠. 지금 2022년 4월 달에 22만 원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보조지표 과열권에서는 절대 신규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과열권에서 완전 빠져나갔고 지금 1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2018년도네요. 18년도 고점이 지금 저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18년도 고점, 그 다음에 2023년에도 못 들었는데 여기가 지금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매수해볼 만한 공간이고 위로 가면 한 20만 원 선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가지고 보조지표 과열권에 들어가면은 그냥 미련 없이 팔아버리는 전략이 지금 사신 분들에게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꼬마 버블 건설 기계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특징주로 HD 건설 기계, 그 안에서 매수 타이밍까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섭 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 후 첫 실적 발표에서 매출 92% 폭등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2분기 매출 7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었다. 하지만 시장의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고 주가는 시간 후의 거래에서 급락했다. 실적을 견인한 1등 공시는 1200만 가입자를 모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였다. 스타링크 부문만 영업이익 16억 6천만 달러를 내며 유일한 효자 사업 역할을 단단히 했다. 반면 우주 발사와 AI 사업은 18억 달러가 넘는 영업 손실을 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이어갔다. 결국 스타링크가 번 현금을 AI 인프라 구축과 우주 투자에 그대로 쏟아붓는 구조가 발목을 잡았다. 급증하는 자본 지출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돌아서면서 주가는 공모가 대비 16%나 떨어진 상태를 나타냈다. 머스크의 원대한 우주 AI 야망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시장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갔다.
오늘은 기업 분석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GNC 에너지 말씀드릴 텐데요. AI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를 담당하는 곳인데 이 기업에 대한 분석 조호진 타쿄뉴스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GNC 에너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사명만 보면 무슨 뭐 에너지 기업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 3년 전에 엄청난 이제 그 시세가 분출했던 2차 전지 같은 그런 어떤 연상이 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GNC 에너지는 AI 생태계의 일원인데 이름만 보면 AI 생태계의 일원으로 안 느껴지는데 AI 하면 보통 우리가 NVIDIA 칩, GPU, 그다음에 GPU에 짝이 되는 H밴 메모리.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뭐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죠. 그 ADR 상장 안에도 일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력기기,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전력기기가 또 중요한데 GNC 에너지는 AI 생태계의 왜 일원이냐면은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 운영을 할 때 그 1기가와트짜리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를 지으려면은 뭐 국가마다 약간 편차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한 5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되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화면을 보신 여러분들이 챗GPT나 제미나에다가 내가 질문한 거를 갖다 물어봐요. 물어보면 AI 데이터 센터에 갔다 오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언제나 상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전원이 꺼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UPS라고 합니다. 무정전 발전. 그래서 전원이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 꺼질 때 AI 데이터 센터에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야 되니까 옆에서 전원이 꺼지면은 전원이 꺼진 걸 감지한 즉시 5분 이내 AI 데이터 센터 안에 전원을 다시 공급해주는 장치를 갖다 비상 발전 시스템이라는데 이 GNC 에너지가 AI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비상 발전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네이버를 비롯한 곳곳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GNC가 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마치 AI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NVIDIA GPU가 있어야 되고 짝이 된 H밴 메모리가 있어야 되듯이 GNC 역시 AI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비상 발전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잘 되느냐?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가 왠지 모를 갑자기 무슨 뭐 그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비난을 받고 돈은 막대하게 쓰는데 뭐 매출은 잘 올리냐 이런 어떤 안 좋은 이미지가 안 좋은 어떤 그 의견이 갖다가 회자되면은 GNC 에너지도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GNC 에너지가 AI 생태계의 일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프라를 담당한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게 주가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장중에 한 15% 올랐고 현재 11% 급등. 어제도 11% 종가 기준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4거래 연속 상승했는데 주가가 좀 말해주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GNC 에너지의 이제 어제도 종가도 좋았고 오늘 종가도 좋은데 한 달 정도의 어떤 GNC 에너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난 한 달에 하면 우리 7월이죠. 7월 달 동안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까이 되는데 두 종목에게 한 달 동안 특별히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처참하게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는 차트가 이제 한 달 차트인데 한 달 동안 GNC 에너지는 무려 72% 정도의 상승률을 거뒀습니다. 그때 코스피는 이 종목이 아닌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21% 거뒀으니까 그러면 GNC 에너지가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 어느 정도 했냐? 거의 100% 정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니 GNC 에너지도 AI 생태계 기업이라면서 왜 삼전익서 무너지는데 GNC 에너지 왜 무너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왜 무너졌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기업의 본질과 무관하게 수급 차원에서 삼전익서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GNC 에너지는 기업의 본질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시장에서 더 많이 조명을 받으면서 지난 한 달간 무려 엄청난 73% 상승을 거뒀고 특별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린 한 주간에 걸쳐가지고 상승률도 좋았던 이유 중 하나 무엇이면 GNC 에너지가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눈여겨본 그 국내 굴지의 이제 자산운용 기관이 GNC 에너지의 지분을 또 추가로 획득을 하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계산에 오신 수치가 한 73% 정도 오른 그런 흐름들이 네. 있었는데 사실 한 달간 보면은 시장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의 파고를
거치면서 주가가 쭉 떨어진 종목들이 다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괜찮은 상승률을 보였던 호재는 일단 수주가 하나 좀 들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분 이런 부분. 예. 수주부터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부터 오늘 방송하기 어제까지 큰 수주가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있었는데 수주를 보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면 AI 데이터 센터를 항시 돌려야 되니까 반드시 GNC 에너지의 비상 발전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GNC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주가 이제 KINX라고 이게 영어로 보니까 약간 낯설긴 하지만 한글로 읽으면 KINX라고 이제 또 상장사로서 요즘 주가 많이 또 올랐죠. KINX에 대한 그 수주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KT가 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역시 또 어디가 필요하냐? GNC 에너지의 비상 발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KT하고 한 750억 정도 이제 데이터 센터 계약을 했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KNX 있고 KT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군데에서 이제 GNC 에너지가 연달아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짓는데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전체 이제 결국 언제나 수주 공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해당 수주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긴 하지만 이 수주를 갖다 하는 것이 기간이 만약에 10년에 걸쳐 나눠서 한다. 그럼 n분의 1을 해야 된다 보면은 이게 사실 의미가 좀 퇴색하는데 GNC 에너지는 그렇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밀도 있게 이제 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주 공시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해당 수주 공시가 전년 매출 대비 얼마나 차지하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몇백억, 몇십억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 회사에 의미가 있으려면 전년 매출 대비 해당 그 수주 공시가 5%, 10% 차지한다. 10% 넘으면 되게 의미 있는 수주 공시죠. 이런 관점에서 수주 공시가 중요한데 GNC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3건을 갖다 다 합치면 전년 매출이 2,626억 원이었는데 전년 매출 대비하면은 무려 30%다라는 대규모 이제 그 계약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반드시 GNC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GNC 에너지가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죠. 하지만 GNC 에너지도 그 뭔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캐파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GNC 에너지가 더 이상은 저희가 그 도와드리고 싶지만은 저희도 납품하고 싶지만 납품해서 돈을 벌고 싶지만 저희 캐파가 한계가 있어서 못 드립니다. 이러면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적기에 가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GNC 에너지의 비상발전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기자재 일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반기 들어서 좋은 호재들이 이제 빵빵 터지고 있는 GNC 에너지인데 결국 AI 시대에 들으면서 훨씬 좀 빛을 발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딴 계약 나올 수 있는 이유 이런 부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예. 그러니까 GNC 에너지가 누구나 지금 제 설명 들었다시피 비상발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다 인지를 하는데 비상발전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GNC 에너지가 해당 그 시장에서 무려 70%에 넘는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독과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무엇이냐? 상대적으로 GNC 에너지가 납품하는 비상발전 시스템이 다른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데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협상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HBM 메모리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메모리 판가가 너무 높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KT나 아까 나왔던 이제 KNX나 이런 데가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야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너네 너무 메모리 가격이 비싸네. 우리가 앞으로 지을까 좀 낮춰줘. 낮춰주겠어요? 안 낮춰주죠. 좀 그럴 여지가 아닌데. 이러니까 그나마 이제 가격을 낮게 할 수 있는 데가 GNC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그 데이터 센터로 보면 비중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GNC 에너지가 다른 경쟁사보다는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해당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그 차지하는 마켓시어가 무려 70% 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GNC 에너지가 쭉쭉쭉 뻗어가면서 주가도 계속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서서 첫 번째의 호재는 수주였고 두 번째는 지분 확대였다라고 들었는데 예. 어디에서 얼마나 산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그 VIP 자산운용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토종 민간 펀드로는 최대 자산운용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 자산운용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삼성생명이 이제 출자해서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토종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약간 별 논외를 쳐야 되죠. 그래서 그런 토종 민간 펀드로 최대 자산운용 기관이 VIP 자산운용이 최근에 공시를 했는데 5.37%를 취득했다 공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가 넘으면은 대주주로 간주하면서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5% 넘지 않고 4.7%, 4.8%만 취득을 해도 내가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VIP 자산운용이 굳이 GNC 에너지의 지분을 5.5% 넘겨서 5.37%를 갖다가 취득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GNC 에너지에서 얼마만큼 더 긍정적으로 미래를 갖다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VF 자산운용은 이제 전형적 가치 투자를 갖다 지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기로 한 번 사고 나서 6개월이나 팔고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 사고 나서 적어도 1년, 2년 길게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길게 본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 AI 혁명, AI 그 산업에 따른 GNC 에너지의 미래가 6개월, 1년 안에 끝나지 않고 더 오래 갈 것이다라는 맥락에서 VF 자산운용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방송에 담지 않았지만 어제 또 이제 KB 자산운용이 GNC 에너지에도 지분을 갖다 확대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국내 민간 운영 기관이 두 곳이나 이제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주식을 갖다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그 지분을 갖다 늘렸다는 것은 GNC 에너지의 6개월, 1년의 이상 가는 전망이 되게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투자 유의사항도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GNC 에너지도 약점이 없을까요? 예. GNC 에너지의 약점이라 한다면은 결국 이제 그 국내 마켓시어를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 GNC 에너지가 국내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동이 멈춘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짓긴 한데 유예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더불어서 GNC 에너지 매출도 꼬꾸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뉴스나 조짐이 나오면은 GNC 에너지 주가도 같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GNC 에너지 자체로는 당연히 해외에 새로운 어떤 고객을 갖다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GNC 에너지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때 사실은 GNC 에너지도 좋은 호기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기관은 네이버인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네이버에서 길게 설명드렸는데 네이버가 젠슨왕이 왔을 때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도 만났고 또 이번에 이제 이해진 의장이 실리콘밸리 가서 젠슨왕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느냐? 결국은 네이버가 사우디에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사우디에 진출해서 트윈시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 하지 않는 것을 사우디에서 이미 진출해서 하고 있는데 사우디도 사실은 독자적인 이 서버린 AI라는데 서버린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싶어 해요. 왜? 다른 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도 상관없지만 하지만 사우디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사우디 왕실이 이용하는 데이터가 사실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를 썼을 때 해당 정보가 해당 그 쿼리가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없다. 그런 맥락에서 사우디 안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사우디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면은 사우디 정부와 국민들이 마음 놓고 정보가 유출될 이유 염려 없이 마음 놓고 AI 데이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네이버가 사실 적합한 파트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말고 일본의 한 곳, 인도의 한 곳, 이런 곳이 또 대규모 그 데이터 센터 운영하긴 하지만 사실은 일본과 인도보다는 네이버가 더 사우디에 입맛이 맞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네이버가 사우디와 더불어 대규모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가 사우디에 진출할 거 여겨지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펀드 전화가 브루필드 펀드가 동시에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네이버가 사우디에 진출했을 때 오늘 주제인 GNC 에너지도 더불어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왜? 네이버의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몇 군데를 걸쳐서 GNC 에너지가 비상발전 시스템을 이미 납품을 했거든요.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도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필요한 비상발전 시스템을 굳이 GNC 에너지를 갖다 외면할 이유는 없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네이버의 사우디 진출은 되게 중요하고 이것이 GNC 에너지 약점으로 지목되는 국내 비중이 너무 높아서 해외 비중을 갖다 늘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GNC 에너지 여러분께 기업 분석해드린 이 코스닥 종목이죠. 예. 근데 코스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 그래도 좀 기세가 살아있는 느낌은 들거든요. 예. 8월 어떻게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일단 궁금했습니다. 코스닥.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곤두박질 친 이유는 기업의 본질적인 문제가 생겨서 곤두박질 친 것이 아니고 수급이 월가 있는 그 수급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들이 사실 너무 많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팔아야 돼요. 팔아서 생기는데 아주 그냥 집요하게 팔면서 수급이 꼬여서 이제 두 종목이 이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사태가 일단락 됐을 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코스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 AI 생태계만 하더라도 다른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너무나 싼 기업들이 있는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살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코스닥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온기가 퍼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왜 지켜봐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같이 코스피 4천, 5천, 9천을 갖다 앞뒀던 이유는 무엇이냐? 누가 그 코스피 9천 시대를 갖다 이끌려고 했느냐? 기관이 아닙니다. 개인이거든요.
개인들이 이번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서킷 브레이크가 나오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나오다 보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큼 치유될 것이냐. 이 치유된 마음이 사실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이 코스닥의 어떤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개인들 예전처럼 아니야. 그래도 나는 삼전 익스야 라고 따지면 이제 코스닥의 온기가 다 퍼지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추이를 보시면서 코스닥이나 종목에 대한 그 흐름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오늘 전반적으로 AI 밸류 체인이 좀 뭐랄까 상승 동력이 좀 장착이 되면서 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고 또 정책 모멘텀, 세액 공제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붙으면서 예. 그런 부분으로 좀 힘을 내고 있는데 코스닥 기세 등등한 모습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 앞으로 이제 바통을 이어서 잘 갈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AI 인프라 관련해서 GNC 에너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도체 거인 AMD가 2분기 매출 11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0% 폭등했다. 데이터 센터 매출만 107% 치솟았고 전체 순이익은 23억 달러로 훌륭한 실적을 냈다. 성장의 핵심은 AI 반도체 수요 폭발이다. AMD는 2028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2조 달러로 팽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엔비디아에 맞서 메타, 오픈AI 등의 렉스케일 AI 시스템 헬리오스 공급도 선언했다. 하지만 장 마감 후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는 큰 폭으로 급락했다. 3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의 극단적 기대치였던 14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실적 발표에도 과도한 시장 기대감이 발목을 잡았다. 주요 증시 일정과 특징 종목들 소식 짚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이번 주에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말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성적표를 내놓는데요. 일단 화장품 기업이죠. APR이 조금 전에 실적을 내놨고요. 엔터 쪽 SM과 또 SK텔레콤, 넷마블, 현대백화점, 심택이 실적을 내놓았고 또 오늘 성적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IT 서비스 기업인 카카오와 CJ E&M, KTNG가 실적을 내놓고요. 금요일에 역시 최근 들어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을 좀 받아가고 있는 기업이죠. 네이버, 또 파마 리서치와 산일전기, 롯데 쇼핑까지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APR의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망치입니다. 전망치가 매출이 7,310억 원, 영업이익이 1,781억 원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액이 7,900억 원을 달성했고요. 영업이익이 1,900억 원대를 달성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34%를 넘기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4% 이상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최근 들어 이 북미와 유럽 쪽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오프라인 매장 확대와 틱톡 중심으로 해외 매출, 이 채널 확대가 긍정적인 실적을 이끌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실적 기록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결국 26년 2분기까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습니다. 이어서 엔터주 하나인 SM, 오늘 실적 예상치도 보겠습니다. 모두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3,316억 원으로 예측되면서 9.5% 증가할 걸로 내다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520
224억 원으로 점쳐지면서 10% 이상 상승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SM의 경우 최근 에스파와 이 라이즈의 콘서트 매출 증가로 좀 영업이익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증권사에서는 SM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엔터 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 특히나 하반기에는 트레이닝 육성 비용이 크게 드는 만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실적을 내놓을 기업들의 현재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오늘 오전에 실적을 내놨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67%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가장 크게 올랐는데 오전부터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갑니다. 4.2% 넘게 상승하면서 95,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PR도 긍정적인 실적 등에 업고 3.8%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37만 3천 원 선에 거래되고요. 삼성증권에서는 APR의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택도 2.7% 오름세 10만 원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 SM과 넷마블은 현재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장 상황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3.4% 오르면서 6,576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권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약보합권 전환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이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오늘 그래도 차익 실현에 나서지 않고 강세 기조를 이어갑니다. 2.2%대 현재 빨간불 들어오면서 798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고점 800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매매 동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이 6,500억 원대 팔자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의 흐름으로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살펴봤습니다. AI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의심이 아닌 확신의 구간이라고 앞으로도 시장이 인지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내일도 실전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